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황당하고도 억울한 사건, 속사정을 짚어보는 사건 엑스파일입니다. 이지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사건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신호위반 차량에 들이받쳐 크게 다친 7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사고 당시 끔찍한 상황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습니다. 예, 부산의 한 사거리입니다. 자, 저 오토바이가 가죠. 근데 자, 보세요. 오토바이가 가는 곳엔 초록불이 켜져 있습니다. 근데 저 까만색 승용차 사실 신호 위반을 하고 오는 건데 속도도 줄이지 않죠. 네. 이거 저희가 너무 잔인해서 편집을 했는데 실제 원본을 보면 이분이 공중 높이 떴다가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크게 다쳤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대로 그냥 신호 위반해서 온 승용차가 밀고 가면서 오토바이도 박살이 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지금 뭐 밤도 아니고 낮이거든요. 네, 예. 바로 7시 35분 오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작년 25년 3월 9일에 있었어요. 근데 이 교차로에서 이 제보자의 차가 이제 이렇게 오토바이가 녹색 신호등이 켜지고 바로 출발한 것도 아니고요. 꽤 오랜 시간 녹색 시간이 틀어져 있으니까 네. 거기에 정상적으로 주행하는데 네. 거기에다 대고 저렇게 신호 위반한 차가 빠른 속도로 와서 급하게 부딪히면서 저렇게 큰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훤한 대낮에 어쩌다가 사고를 낸 겁니까? 뭐 음주운전이었나요? 그렇죠. 이제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음주는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졸음운전도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가해 운전자는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예, 그런 상태인데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처음에 신호 위반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상대방 제보자가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처음에 조사를 받을 때. 승용차 운전자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뭐 블랙박스 CCTV가 너무나 명백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추궁을 하니까 자기 잘못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매일 지나다니는 길인데 본인도 왜 이날 신호를 제대로 못 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기로는 이 가해 운전자가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는 나이인데 네. 아마 뭔가 이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뭐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조금 이렇게 네네. 뭐 이제 잘 신호를 못 보고 이렇게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조금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가해자의 부주의로 이 한 사람이 크게 다친 거예요. 전치 30주라고 들었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데 맞나요? 네, 피해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바로 응급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에 복부 출혈이 너무 심해서 아이고, 네, 네. 그래서 비장은 제거했고 췌장이나 대장도 일부는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셨는데 그런데 일어나서도 선망 증상까지 보이면서 네.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지금 고관절 수술도 받으셔가지고 한쪽 다리가 짧아지셔서 평생을 절뚝거리면서 사는 후유장애까지 입으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장애를 입으신 거네요. 자,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 아들의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네. 이 가족의 고통은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기다리고 있던 건데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사시는 것도 힘들겠다. 차라리 그 돈 갖고 제 아버지 뭐 농기계라든지 좀 편하게 하자. 뜬금없이 저번 주에 보험사에서는 이제 못 해주겠다. 지금 6개월이 거의 다 돼갖고 이제 못 해주겠다. 저희는 뭐 보상도 못 받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 집 입장에서는 날벼락 맞은 거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상금을 못 받는다는 내용 같아요. 가해자는 합의금을 준다고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지급을 안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네. 이제 보통 치료비는 계속 보험사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약 간병비라든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한 3천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해요. 그거는 네. 자비로 일단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계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앞으로 또 살아갈 것도 막막하니 중간에 합의를 보자고 해서 형사 합의금 7천만 원을 제시하길래 거기에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6월쯤에 합의를 했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6개월이 지난 지금 와서 보험사에서는 우리는 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변호사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해주겠다 해서 합의서에 좀 서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7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보험사가 거부를 한다?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검찰에서 유죄가 인정이 될 때 네. 이게 이제 재판을 보통 넘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경미한 경우에는 약식 기소라고 해가지고 네네. 바로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사건 자체가 처음에 이제 약식 기소가 됐었습니다. 아. 벌금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걸 자기가 재판을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네.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재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보험금 지급 조건이 재판으로, 그러니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네. 그때 이 7천만 원이 지급된다는 게 특별 약관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는 보험사가 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주는데 그 합의금을 받기 위해선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검찰이 이제 약식 기소를 했었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원래 재판으로 넘어오지 않아도 될 사건인데 이게 이제 피고인이 청구해서 이렇게 넘어왔다 보니까 우리는 이 7천만 원을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절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고객에게 왜 긁어부스럼 만들어? 뭐 약간 이런 셈이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아니 상황은 일단 뭐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근데 이제 가해자가 합의서를 작성을 했단 말이죠. 근데 보험사 못 주겠다 알겠어요. 그러면 뭐 합의서를 작성은 했으니까 사비로라도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주체는 바로 이 가해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을 하는지 아는지는 차치하고 네. 합의서상 지급 의무가 있는 가해자가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자, 변호사님. 근데 이제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약식 기소가 돼서 벌금 9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합의금은 7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러면은 그냥 벌금 900만 원 내고 말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형사 합의금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은 형사 합의금을 주고 그 부분을 처벌 불원서를 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그 형량 줄이기 위해 합의서를 제출할 때 당연히 지급했어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합의서의 효력 자체는 민사 청구로도 충분히 효력을 보전받을 수 있는 효력이 여전히 벌금형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와 상관없이 유효한 합의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가해자 그리고 이 가해자의 보험사가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해자 측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음 같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네, 합의금 지급을 회피하는 건 절대 아니다. 보험사와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아까 이제 약식 재판 됐던 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이 판결에 따라 지급하겠다라고 밝혀온 상황입니다. 네. 아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여러모로 억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일단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어쨌든 정식 재판으로 처음부터 넘어온 게 아니니까 네. 사실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1차적으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 보험사 입장에서는 바꾸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보험금을 임의로 지급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별도로 다른 수단을 좀 강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혹시라도 뭐 재판이 되면 뭐 합의금 내겠다라고 가해자가 했지만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합의서 효력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네.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7천만 원을 달라라고 이제 소송을 별도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똑같이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 그것도 있고 플랜 B로 이걸 만약에 보험사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이제 사비로라도 지급하기로 한다. 이 문구를 좀 같이 넣어가지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알겠습니다. 자, 교통사고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후 처리. 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법률 조언부터 받아야 하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